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 시장,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런 금요일 시장에 코스피가 또 3,600선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장이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반도체만 유독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는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시장에 정말 많은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를 오늘 다 소화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으실 텐데, 일단 AI 반도체 관련주가 거품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사실 AI 관련주나 반도체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따른 유동성 환경, 그리고 금리 환율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괜찮은 상황에서 환율은 부담입니다. 1,420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말 사이 그리고 연휴 사이 보셨겠지만 엔화, 유로화, 파운드의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 또 영향을 주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부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열렸지만 사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과연 내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단기간에 처분해야 될 종목, 이 옥석거리 굉장히 중요한데 마켓나우 2부에서 잘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가 뜨는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전반적인 좀 얼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정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AMD가 이제 오픈 AI와 굉장히 좀 딜을 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GPU 그 칩을 이제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죠. 단연 계약 한 4년 정도 지분 옵션도 부여한다라는 이례적인, 그래서 젠슨랑 엔비디아 CEO를 좀 놀랬다라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KB증권의 그 분석도 있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11만 5천 원짜리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HBM3E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도 있어서 영향을 일부 준 바 있는데요. AMD에는 지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이제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4가 또 공급이 될 가능성, 그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맞물리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이미 10월 2일이었습니다. 최고 5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SK 하이닉스에서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43만 원 선 위에 올라가고 있죠. 10% 이상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앵커 브리핑에서 이 모건 스탠리가 슈퍼사이클,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인데 그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HBM, 3D 낸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 유리비판 관련주, CXL 전부 다 이쪽에서 AI 관련주와 함께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 이슈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동진세미캠, 원희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일색인데 그중에서 좀 튀는 테마를 굳이 골라보자면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양자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히토류 관련주가 장 초반보다 조금 더 양자컴 대비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막강한 히토류 카드를 갖고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또 역시나 무역 관련해서 줄다리기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실히 AI용 그리고 자석,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 히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상한가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유니온 역시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요.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컴과 관련한 세 분이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이슈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양자컴이 금융이나 물류나 신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혁신을 기대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큐 비롯해서 양자 관련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쉬는 동안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급등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양자 컴퓨팅 그게 오늘 시장도 우리 시장에 노벨상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로 이런 기술 발전에 따른 그리고 주목도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와 그리고 종목 섹터의 흐름을 보고 다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3,600선 경신하면서 출발한 데 이어서 지금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3,615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으면서 오늘 코스닥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시죠. 일단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5.73%가량 오르면서 지금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올려내고 있고요. 10.6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해 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56만 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러한 급등에는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에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성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AMD의 협력 소식 그리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UAE의 수출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이에 따라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램 업황에 대한 이 호황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AI 사이클 타고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삼성전기도 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이 TC본더 생산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15%가량 튀어오르면서 장 초반보다 지금 더욱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단도 오늘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대한 구축 소식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 일론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는 xAI에 2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면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4.39%가량 상승, LS 일렉트릭도 2%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 설비 그리고 반도체 단으로 상승이 붙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주도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AI 전력 설비, AI 랠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외에 조선이라든지 2차 전지주는 오늘 쉬어갑니다. 방산 쪽도 쉬어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낙폭이 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0%가량 폭락하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데 하나오션 1.7%가량 하락,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합의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합의안 1단계 합의안에 하마스도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함께 동의를 하면서 인질 석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2년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산주들은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가량 빠지고 있고요. LRG넥스원도 6%가량 하락, 한국항공우주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 종목들 좋은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도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5% 넘게 지금 약 6%가량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고요. 카카오도 3.3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함께 오르는 모습, 동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외 종목들, 업종들은 빠지는 모습,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 붙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5.88%가량 상승, 원익 IPS도 3%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HPSP, 동진세미캠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부장, 지금 훈풍이 함께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함께 살펴볼 점은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좋다라는 점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2.1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도 오늘 4.64%가량 오르고 있고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단으로 강한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이외에 엔터라든지 화장품 쪽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양 지수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3,6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해내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 정말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데요.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1.92%가량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68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3,6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600선 넘어선 데 이어 3,620선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0.1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코스닥은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8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이 1,420원을 넘으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천억 원가량. 오전장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과 기관은 지금 순매도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도 기조를 보였던 외국인 지금 순매수로 방향성을 틀었고요. 36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코스닥 시장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800억가량 팔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분석 좀 내놨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충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11만 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렸는데 48만 원, 여기 단까지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AI에서 학습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버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축적할 니즈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데 그에 따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얘기를 해놨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이제 내년 말까지 최대 50% 가격이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상한 그 밴드보다 훨씬 넘는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디램이 이제 스팟 프라이스라고 현물가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그게 1년 사이에 66%다 뛰었습니다. 이것은 12년에서 11년 전 2013년 그쯤과 그때 이제 반도체가 폭등하는 그 시기와 좀 비슷한 가격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 11만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만 5천 원이라고 쓴 건 불장일 때
굉장히 시장이 강할 때 이쪽 단까지 보고 있는 거고 이유는 HBM4 자격 통과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쓸 가능성이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까지.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KB증권에서는 AMD와 오픈 AI의 협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또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내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언급이 됐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장일 경우,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 5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버용 디램 강세 지속이 될 거고 역시나 솔리다임, 이거는 2020년 SK그룹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9조 원을 들여서. 근데 이쪽에서 북미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사업은 SSD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고성능 저장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게 보는 이유는 HBM4에 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주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주의사항도 언급됐던 게 AI 투자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식었을 때 그리고 중국이 HBM 시장을 뻥 뚫리면서 마진이 압박했을 때 그건 좀 리스크라고 언급됐으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올해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은 못 갔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90% 이상 급등했고 거의 100% 가까이 급등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므로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관련주만 보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잘 가는데요. UBS에서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AI 반도체 기판의 중요한 수혜주이다라고 하면서 23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 정도 예상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두 가지 축이에요. 첫 번째 축은 MLCC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축은 AI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LCC 첫 번째 모멘텀은요.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부품,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전류나 전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인 MLCC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사양 MLCC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서버에 비해서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8배 MLCC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부각을 받는 이유는 AI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WS, 아마존 앱 서비스, 구글 이런 고객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2,210억 원, 구글 TPU 자체적으로 설계한 자체 AI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930억 원 정도 예상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도 UBS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램 낸드 회복, 전장용 카메라, 차세대 유리코어 기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하죠? 이런 이름들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정말 많은 딜이 있었고 그중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AMD와 오픈 AI의 협력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간 GPU를 공급하는데 최대 10% 지분 매입이라는 옵션까지 걸어서 참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오픈 AI 협력, AMD와 오픈 AI 협력 이 때문에 삼성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 테슬라와 삼성의 계약 소식까지 쭉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700조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픈 AI와 삼성전자와 또 SK그룹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쭉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뭘 드러내는 거냐면 AI 투자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파생된 거는 또 엔비디아가 피츠제럴드 그 미국의 투자은행 이쪽에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최고거든요.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3분기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IT, 그다음 그 금융 섹터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과 그리고 실적 데이터 해외 이슈지만요. 그런 부분 좀 언급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IT와 금융 섹터를 접한 그런 종목들 아니면 기존 산업에 AI를 녹인 그런 종목들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흐름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외 이슈와 우리 국내 시장의 또 종목들의 이슈 잘 봐야 될 이슈 여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사실 오늘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증권에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최근 반도체밖에 안 보이겠지만 또 이게 선순환 그리고 테마가 좀 도울 때 이런 종목들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호텔 1,600실이래요. 근데 그를 기반으로 콤프 비중이 50%까지 3분기에 확대됐다고 하는데 콤프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분들이 객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비수기였는데도 영업이익 1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실적 소식이 있고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된 흐름들.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가 시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호텔 콤프 말씀드렸지만 카지노를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로 객실을 이용하는 그게 4분기에는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예정인데 전환사채 한 710억 원 있었는데요. 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 덜고요. 순이익이 높아질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분기 매출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긍정적인 매출단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보면은 롯데관광개발하고 GKL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라다이스 강원랜들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할 것이다.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긍정적인데요. 이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을 인수를 했는데 10월 인수 이후에 굉장히 다각도로 직접 효과, 브릿지 직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파라다이스 리조트와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리조트를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지노, 엔터, 뭐 여러 가지 여행 그런 부분으로 다 묶어서 실적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1분기에는 하얏트 리젠시, 리브랜딩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흐름이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원체 일본 시장에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마다 매출 80억 원을 돌파했는데 10월도 이런 부분으로 노릴 것들이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카지노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관광개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오늘은 추석 연휴 이제 지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하루이기도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쉬었던 다양한 이슈를 잘 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다음 주 미국장도 그렇고 본격적인 실적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신증권의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개막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원래 보통 10월 코스피는 약세였다고 합니다. 9월도 약세를 전망했지만 의외로 너무 잘 갔죠. 이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것이 주가에 녹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실적 괜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고로 실적과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월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지수마다 시나리오를 좀 나눴더라고요. 괜찮아서 골라봤는데 일단 지수가 3,600선 이상에서 움직일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외국인 보유 시점에서 밸류 차원에서 좀 고점권이라고 하는데 업황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3,500선 그 밴드 안에 있었을 때 이 시나리오인데 그것은 이제 순환매 대응 그 부분을 좀 보셔라라는 부분이고 급등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외주 단기 매매가 가능한데 유틸리티, 건설, 미디어, 자동차 이런 섹터들 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고 나서 3,300선 이하로 떨어진다면 역시나 주도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데 3,200선대부터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 나서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최근 잘 갔던 그런 업종일 수도 있겠죠. 반도체, 인터넷, 제약, 2차 전지, 중국 소비주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종가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음 주 추석 연휴 완전히 끝나고서 월요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대비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수단에서 투자 전략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현명하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3,600선 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수 더 많습니다. 우리가 포모, 나만 뒤처진다 그런 또 느낌이 없으려면 오늘 시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잘 가져가야 될 텐데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그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투자자들 예, 힘 좀 제가- 주십시오. 예. 예,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지 제가 묻고 싶었던 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연휴 동안에 호재가 반도체 관련한 호재들이 그냥 뭐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반도체 하면은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뭐 젠슨한 그죠? 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HBM 뭐 탑재 뭐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 뭐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뭐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 와서 SK 최태원 회장과 뭐 이재용 회장과의 어떤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꿈을 실어주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클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도 뭐 일주 전에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제시하고 지금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움직일 때 그죠 또 항상 여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진이 있듯이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도 이 여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꺾일 때도 한 번에 그렇게 딱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 매수 주체가 그 외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지금 개인들과 지금 보면은 기관들은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 비해서 외인들 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인들의 포지션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왜? 팔 때는 그냥 막 엄청나게 팔아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매수 주체의 흐름들이 그렇게 뭐 단숨에 이렇게 던져버리기보다는 조금의 어떤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지금 뭐 히토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미중 갈등 뭐 그래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상한가를 치고 뭐 유니온 노바텍 이런 애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약간 해지성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지금 보면 시장이 보면은 두 가지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 약간 해지성이 있을 때 나오는 종목이 이렇게 좀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다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뭐 누구나 다 얼마가 오면 조정 보면 뭐 매수해라 하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또 시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좀 펼쳐주기를 바라느냐면은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면 여진으로 어떤 종목을 하고, 그죠? 지금 보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왜 움직입니까? 지금 반도체와 AI와의 어떤 접목 관계에서 AI는 뭡니까? 그냥 전기를 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4세대 전력 관련한 요런 뭐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뭐 코리아 스키드라든지 이런 것도 움직이지만 전력하면은 이제 원전이니까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관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계속 순항하면서 다음 어떤 타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바이오라든지, 그죠? 또 뭐 조선주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꼭 반도체에 지금 매이기보다는 반도체는 지금 여진을 봐야 되고, 그죠?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라든지 조선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죠 조정 시에 물량을 확보해서 또 이런 어떤 반도체와 같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저는 좀 네오센 같은 그죠 이런 CXL 관련한 이런 어떤 종목들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조금 여진이 조금 남아 있고 아직 추세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12,000원과 12,500원 그 기준을 보면서 한번 내일까지 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강한데 여기에 탑승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략을 포인트를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 강세 불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바로 바통을 이어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장은 오늘 10일에 개장이 됐고 중국은 어제 9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네요. 3,919 선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흐름들,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경고 등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인사이트 플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반도체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때 딱 쉬게 돼서 네. 그래서 더욱더 미국 증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두 의견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수가 언제까지 갈까 의견과 AI 거품 논이 이제 두 개가 거품. 동시에 나는데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모건 스탠리 맞아요. 보고서가 예, 예. 특히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랬었죠. 보고서로 유명한 곳인데 예, 예. 모건 스탠리조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탔다라고 보고서를 냈고 네. 정점은 2027년입니다. 2027년인데 이렇게 보면 반도체 보통 한번 사이클을 타면 초기 2년, 정점 찍고 2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2030년까지입니다. 한번 마지막까지 가는 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그렇고 그럼 이유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일단 AI가 우리가 지금 한 분들이 AI 이야기하는데 AI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 AI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는 시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AI의 인프라에 들어가는 건 겨우 해봐야 엔비디아의 GPU 한 H100 몇 장, 수만 장 정도 그리고 데이터 서버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AI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피지컬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AI 서버가 지금보다 수배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AI 서버가 필요한과 동시에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도 고용량의 모바일 디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두 가지 다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일단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도 수요량이 폭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GPU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GPU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는 다양한 디램도 고사양의 디램이 필요한 이 두 개가 사이클 동시에 일어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AI가 지금 내년을 기점으로 보면 6세대 제품이 HBM4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요. 지금 내년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루빈이거든요. 루빈, 그러니까 예. 루빈인데 여기에 HBM4가 8개가 탑재됩니다. 8개요. 8개. 예. 그리고 지금 새로운 강제 AMD가 내년에 내놓을 그 AI 가속기가 MI450입니다. MI450에는 HBM4가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가 3천만짜라는 그렇죠. 증권사의 그 요런 리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다가 이 범용 디램도 지금 갑자기 시장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AI 자체도 가속기가 지금 업그레이드되면서 범용 디램도 따라서 지금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지금 DDR4 8기가짜리가 올 1월 달에 예. 1.4달러 했습니다. 지난달에 얼마 했냐면요. 6.3달러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예. 한 4월 달부터는 매월 10%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요게 저는 더 갈 거라 봅니다. 더. 왜냐하면 지금 재고량이 보통 디램 재고량을 석 달을 보거든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 남아있냐면 3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21일 남아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DR5가 지금 7.3달러 하거든요. 예. 한 8달러 이상 갈 것 같고요. 8달러까지. 예. DDR5. 그렇죠. 예. 요게 이제 DDR5는 연초보다 40%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DDR4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DDR5 정도의 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한 게 시장에 지금 예측이고, 디램 공급자가 지금 평균 재고량이 3.3주면 이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터급히 부족하다는 얘기고, 최소한 2달 정도 재고량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네. 보통 석 달 정도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DDR 그 메모리 시장도 지금 급속하게 아마 공급이 필요할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항상 이 메모리 시장, 메모리에서 HBM과 메모리에서 이익을 냈지만 돈을 까먹는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낸드 플랫 시장이었습니다. 낸드. 예. 이러다 보니까 낸드 시장까지 지금 8월 대비 10.6%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조차 사실 HBM과 메모리에서 돈을 벌었는데 낸드 플래시 사업부에서 돈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10조 정도 수고 M&A 했던 기업들이 돈을 까먹고 있으니 이게 아마 골칫거리였는데 AI 수요가 늘고 이쪽이 늘면서 지금 낸드 플래시까지 흑자가 돌아서면 모르긴 몰라도 3분기 실적을 14일 발표하죠. 예. 삼성전자도 10조를 넘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 10조 10조. 예,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직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막 오르니까 걔네들 많이 팔았잖아요. 수익 실현하려고. 네네네. 삼성전자를 아마 7만 원대 가장 많이 매입한 것 같아요. 예.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9만 원 찍고 이러니까 막 팔기 시작했는데 아마 외인들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 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사이클을 탄 피크가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년 후내년을 줄 보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94,300원대로 6% 강세. SK하이닉스도 오늘 43만 8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러시 오더라고 긴급 주문을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참 팔릴 것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최근에 오픈 AI의 단단한 그 결속력을 보이면서 또 오픈 AI와 또 우리가 쉬는 사이 AMD와 협력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에 대한 뭐 수혜도 가져간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죠. 좋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이 정도 올랐는데 더 이제 디램 가격이나 낸드 아픈 손가락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자 그럼 수혜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네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주가라는 게 예. 선행지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추석 전주니까 2주 전에 있었던 샘 울트만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관계가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저는 아직 덜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수치를 이제 우리가 수치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날 그 샘 울트만이 요청한 게 얼마냐면은 오픈 AI에 필요한 그 디램 공급량을 웨이프 기준으로 월 90만 장을 요청했습니다. 네네. 월 90만 장이면 어느 정도 수량이냐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을 풀 캐파로 돌렸을 때 120만 장 생산합니다. 예. 그러면 오픈 AI에 들어가는 웨이퍼량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거의 80%를 공급해야 돼요. 120만 장인데 90만, 90만 장 달라고 장이니까요. 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디램을 공급받은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90만 장은 뭐냐면 추가 생산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영업이익 15, 20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15조, 20조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10조니까 예, 예. 80% 늘려보면 되니까요. 예. 근데 그 추가 디램은 대부분 고사양의 아까 AMD의 MI450 혹은 엔비디아의 루빈이 들어가는 디램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영업이익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물론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샘 울트만이 요청을 했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얘기지만 지금 보면 굳이 이게 아주 망상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700조를 주고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네. 소프트뱅크하고 뭐 이제 미국의 오라클하고 오픈AI가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why not입니다. 굳이 나쁠 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퍼 90장 분량은 엔비디아의 루빈도 들어갈 것이고 AMD에 생산하는 MI450도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건 전 세계의 HBM과 메모리를 생산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물량이 70%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2주 전에 스타게이트의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 조인식이 주가에 100% 풀로 반영됐느냐? 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네. 요런 숫자가 좀 더 구체화되면 아직까지 포텐셜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이미 이제 AMD에 공급이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4 그 차세대 제품이 또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AMD는 워낙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확 쥐고 있는 시장에서 좀 탈 엔비디아 돼서 그 AMD랑 또 손잡고 싶어하는 또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오픈 AI와 AMD의 협력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됐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는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물론 HBM4가 삼성전자에 퀄이 나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일 것이고 네. 그리고 순조롭게 양산이 진행되더라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4를 받을 수 있는 맥스 수량은 30% 이내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런 거예요. SK 하이닉스 한 곳만 HBM을 받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예. 그러니까 세컨 밴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삼성전자의 실력을 믿을만 하니까 이게 콜 나면 세컨 밴드로서 가져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 입장입니다. 그러면 퍼스트 밴드의 물량을 60, 70% 주고 세컨 밴드는 30% 이상 주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MD가 없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콜이 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은 30%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시장 상황이었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지금 오픈AI가 오픈AI 입장도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루빈이나 H100, H200을 가지고 GPU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AI를 돌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 그러니까 일종의 아무리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공급자 측에 공급자 우선 정책을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오픈AI는 어쨌든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은 것밖에 없죠. 근데 적당하게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AMD죠. 우선 AMD에서 MI450을 공급받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 6일 날 체결하면서 주가가 23%를 뛰었죠. 30% 이상 지금 오르기도 했는데 오픈AI 입장에서는 AMD의 GPU를 공급받으면 자기들이 바잉 파워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센트로. 워런트 그게 되게 네. 화제가 됐어요. 네, 1센트 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픈AI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양쪽의 다를 바잉 파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양쪽에 다 공급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더 확대되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저는 많은 수혜를 가질 거라고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엔비디아의 퍼스트 밴드로 가는데 AMD의 퍼스트 밴드의 차지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슈퍼 사이클을 탄 DDR5나 DDR4의 메모리 시장 영업이익에다가 AMD의 요 시장까지 먹으면 향후 2, 3년간은 HBM의 안정적인 공급 조건을 가질 수 있어서 요번 계약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수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살아봐야 또 견뎌봐야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존버 정신을 가진.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질 줄 누가 네. 알았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달라지려고 하니까 호재가 또 겹치면서 네. 네, 뭐 11만 원 뭐 목표주가 막 쫙쫙 올라가네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AMD,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지? 어떤 경쟁력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생태계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일단 인프라 그러니까 GPU를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패키징을 하는 그 현재 밸류체인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의 동맹이 하나 생긴 네네. 것이고 그런데 이 동맹은 사실은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모두 다 공급하고 있는 이제 GPU인 거고요. 또 하나 인프라 동맹이 이제 생긴 게 바로 AMD, 삼성전자, 네. 이렇게 이제 동맹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되겠죠.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네. 어느 동맹이 생기건 현재로서는 파운드리는 TSMC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AMD,
삼성전자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를 못 가져가게 되면 또 TSMC가 수혜를 현재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로 있더라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의 이득은 보겠지만 아직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만약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까지 가지게 된다면 현재 TSMC의 마켓시가 67%입니다. 삼성전자 7%밖에 안 돼. 60% 차이 나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어떻게 회생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역학 구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2029년까지 오픈AI가 인공지능에 공급할 수 있는 총 공급량이 6기가와트로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1기가와트당 약 14조에서 21조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AI 가속기에 이제 1기가와트당 투입되는 AI 가속기가 한 14조에서 21조, 그러니까 150불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GPU 관련 매출이 한 128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보통 600에서 940에서 50만 개 정도 생각하면 최대한 15조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추가 매출액이 있어서 요 두 동맹의 분리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스러운 일이지만 파운더리를 못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역으로 말하면 파운드리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렇죠.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근데 더 많은 어쨌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 쪽 파운드리 일감 맡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후속 네. 이벤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네, 아쉬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남았는데 네이버가 오늘 네. 오르고 있어요. 네. 요 며칠 그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쭉 빠져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 6%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IT 이 둘의 결혼을 IT 업계에서의 의미 이렇게 좀 확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결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가장 큰 바틀렉 한계점이 뭐였냐?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이해진 의장이 그동안 한 7년간 공백을 감수하면서도 그 공백을 했던 이유가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K 콘텐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글로벌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하게 성공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 게 바로 두나무의 합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나무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강력한 플랫폼에다가 자기의 가상 자산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계약을 결합하면 글로벌 코인과 자산 시장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님도 좋게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현재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10배요. 예,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정도로 강력하고요. 결국에는 네이버에 아쉬웠던 글로벌 플랫폼 전략과 두나무가 아쉬웠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상 자산을 일반 캐시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싶다는 이 두 개의 니즈가 네네. 합쳐진 결과다. 아마 IT 산업 전반에 굉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융 공정 규제의 허가 여부가 사실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DS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40만 원짜리가 나오기도 했고 대부분은 한 30만 원 선 초중반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더라고요. 어쨌든 정책이 확실히 신호를 주면 주가는 배수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6% 급반등세 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쭉 둘러봤습니다.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과 거품, 그 경계가 사라졌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에브리싱 랠리에 휩싸였다.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를 돌파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돈이 몰리고 있다. 금 ETF에는 올해에만 640억 달러가 유입됐고 AI 투자 열풍까지 겹치며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지금은 1999년 닷컴 버블 직전과 닮았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과잉 낙관 뒤엔 반드시 조정이 온다고 경고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이 7주 연속 오르는 건 50년 만에 이례적 현상이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계했다. 글로벌 시장을 뒤덮은 유동성 랠리, 끝이 아닌 시작일까?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 인텔의 새 반도체 공장 페보12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인텔이 야심차게 도입한 18A, 즉 1.8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최첨단 생산 라인으로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부흥 정책과 칩스법 보조금 지원 속에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인텔은 이번 공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2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트북용 차세대 칩 펜서 레이크와 서버용 전 6 플러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TSMC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2나노 양산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인텔은 AI 칩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유치했고 미 정부의 지분 참여를 기반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평가했다. 한때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던 인텔이 다시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을 서며 부활의 행보를 시작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쫀득쫀득한 꿀떡인데요. 여러분들은 꿀떡 좋아하시나요? 요즘 이 꿀떡이 해외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꿀떡을 우유에 말아 먹으면서 이 시리얼처럼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MZ 사이에서는 이 꿀떡 시리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이게 버블티보다 맛있다 이런 의미로 K-버블티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꿀떡이 전통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MZ 세대에게는 하나의 힙 음식이 된 거죠. 꿀떡의 매력, 어디서 MZ들은 매료가 된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록달록한 식감, 그리고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SNS와 합쳐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꿀떡의 모양새 때문에 이 영상미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하고 또 먹어보고 싶은 게 그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는 약과랑 호두과자 같이 이런 K-디저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렇게 약과를 예쁘게 꾸며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을 타면서 이른바 할메니얼 감성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시장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간식류 판매가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떡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4년 새에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 포인트 한번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과를 미국 코스트코 200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키면서 K-디저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베이커리 최초로 치즈케이크를 한국 코스트코에 입점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치즈케이크는 현재 인기를 끌면서 베트남과 중동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트코에서는 SPC 삼립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월마트에서는 또 다른 K푸드 강자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대상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 미원으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국내 1위 김치 제조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종가김치는 미국 김치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이 김치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미국 월마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크로거 같은 대형 유통망에 김치를 공급하면서 견조한 이렇게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2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트코에서는 SPC 3립이, 월마트에서는 대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꿀떡이 이제는 버블티처럼 세계인이 즐기는 디저트가 됐고요. 그 달콤한 한 입이 한국 식품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꿀떡 추천드리면서 다음 주에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크맵을 신일섭입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긴 연휴가 끝나기를 바랬던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대단하네요. 자, 지금 3,600선이 넘었나요? 와, 이거 뭔가요? 지금 4,000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자, 3,600이 지금 코스피가 돌파가 됐고 SK 하이닉스는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현대전자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것만 같은 그 기업이 SK에 인수된 뒤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전원주 씨가 지금 요즘에 또 뜨고 있던데 전원 버핏이라고 SK 하이닉스 나 절대 안 판다고 5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이거 와 10배입니다. 10배거. 진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50만 원짜리 보고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50만 원 이상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또 나왔거든요. 자, 지금 5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미 40만 원을 돌파하고 42만 5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또 50만 원을 곧 도달되게 되면은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면 목표 주가를 그냥 높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신고가 종목에서 많이 봤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목표 주가를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NH투자증권 볼까요? 왜 50만 원일까? 자, 류용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이 현재 메모리 환경은 제한적인 공급 상황 속에서 강력한 수요로 기대 이상의 가격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와, 이거 격세지감인데요, 이거 지금? 지금 그 기억나세요? 겨울이 오고 있다? 몇 년 전이죠? 겨울이 오고 있다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반도체 이 업황에 겨울이 오고 있어서 춥다고 하면서 뭐 지금 D램 낸드 플래시가 안 팔려가지고 뭐 재고가 엄청 쌓여 있다며요. 그렇죠? 재고가 악성 재고가 쌓여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있다고 그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더니 지금 이거 뭔가요? 지금 이거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봄이 오고 있다고 지금 바꿨죠. 겨울이 오고 있다고 했다가 봄이 오고 있다고 바꾼 다음에 갑자기 물론 그게 다 한 증권사는 아닙니다만 그쵸? 너무 이게 그쵸? 태세 전환이 심해요. 자, 지금은 또 갑자기 메모리 환경이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메모리 환경이 제한적인 공급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제한적인 공급 상황이 아니라 지금 공급이 남아 돌아가지고 악성 재고가 쌓여가지고 수요가 못 받쳐져서 가격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뭡니까? 완전 반대가 됐어요. 제한적인 공급 상황 속에서 공급이 모자라요, 이제.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봄이 오고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자,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이것들의 가격이 아니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요? 자, D램 평균 판매 가격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12.6%에서 19.2%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저것도 역시 D램의 일종입니다. D램을 계속해서 이제 조그맣게 선폭을 미세화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경쟁에서 더 숫자를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로 위로 쌓자 수직으로.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SK 하이닉스가 이걸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도 뒤늦게 따라갔지만 어쨌든 합류하면서 지금 주가지수 3,600을 이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됐죠. 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가격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지금 레거시 요쪽을 지금 올린 상태에서 HBM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50만 원이라는 것이니 만약에 HBM 가격이 보수적이 아니라 더욱더 진보적으로 만약 평가를 한다면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그럼 이게 목표 주가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HBM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죠. 오픈 AI가 미친 듯이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 뭐 그게 수급이 된다고 했으면 AMD로 갈 리가 없죠. 엔비디아의 AMD까지. 그럼 엔비디아랑 AMD의 슈퍼칩을 그렇게 찍어내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할 것이고 삼성전자에게도 또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의 이 구조를 이제 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AMD의 요 구도, 요것도 지금 그 구축하려고 오픈 AI가 뭐 그냥 전략적인 선택인지 정말로 없어가지고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모자라서 그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팩트는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커져가지고 그냥 모자른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혼자 하기도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 가져가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 고양이들 보세요. 고양이들 밥그릇 하나 줘보세요. 그럼 서로가 밥그릇 뺏으려고 하죠. 근데 밥그릇을 2개를 놓고 충분히 줘보세요. 옆에 신경도 안 씁니다. 침을 흘리면서 먹던 말던. 자기 밥그릇에 그 밥이 많은데 뭐하러 옆에 거를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신경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삼성전자한테 무슨 뭐 파일을 뺏겨갖고 아쉽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HBM 가격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 보고서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50만 원 목표 주가를 더 위로 올리겠죠. 그리고 그 시점에 만약에 50만 원을 거의 다가서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목표 주가가 넘어섰으면 갑자기 이분이 이 비율을 바꿔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게 끝났습니다. 제한적인 공급 사항이 끝났고 강력한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을 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커뮤니티 볼까요? 커뮤니티 반응 좋습니다. 자, 저분이 이제 한 주 사신 분이 해놨네요. 이런 분 많죠? 자, 외국 거에도 많아요. 엔비디아 뭐 저거 브로드컴 있잖아요. 수익률 막 1000% 났는데 한 주 있어, 한 주. 그쵸? 그게 좀 아쉽죠? SK하이닉스 한 주 있습니다. 360.09% 났네요, 수익. 와, 근데 한 주예요. 뭐 한 주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어쨌든 낮잖아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이유. 자, 이런 건 진짜 처음 아닙니까? 추석 연휴가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20일이 돼도 30일을 원할걸요? 사람 마음이? 자, 근데 빨리 끝나기를 원했죠, 이번만은. 왜냐면 100포인트 이상 급등한 다음에 추석 연휴가 딱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대만은 다 급등하고 있는데 요즘은 성악개미분들, 동학개미분들 뭐 같이 병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동학개미 국내 주식은 묶여 있는데 일본, 대만 증시 보면서 미국 주식 들어가 있는 거 오르는 거 보면서 아이씨 국내 주식 열렸으면 이거 오르는 건데 왜 안 열리는 거야. 열받을 수도 있겠죠.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많은 사람이면 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친구가 나는 미국 주식이 다 100%인데 야 너는 열리지도 않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잖아요. 열받게. 친구가. 물론 그러면 친구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럼 열받으니까 빨리 열리길 원했을 텐데 드디어 지금 열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평일이구나. 이거 좀 웃기죠. 드디어 주말이구나 보통 이러죠. 누가 드디어 평일이구나 이래요. 물론 주말에 일하면서 평일하고 반대로 하는 생활 패턴이 있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런 예를 들 때 드디어 주말이다 와 야호 이러지 누가 드디어 평일이다 와 회사 간다 누가 이래요. 근데 지금 드디어 평일이구나 이러잖아요. 지금 평일이 기다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듯. 그렇죠? 이분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껄무새가 등장하죠. 껄무새. 이분이 껄무새가 아니라 이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기에 풍자했을 수도 있겠죠. 34만 원일 때 살 걸. 그러니까 껄무새가 왜냐면 뭐뭐 할 걸이에요. 맨날 이제 인생에서 옛날에 나 그때 뭐 할 걸. 그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도전할 걸. 그때 할 걸. 그게 껄무새거든요. 맨날 도전할 마음은 있는데 실행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정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계속 올라버리니까. 지금
얼마까지 샀어요? 아까 43만 원 근처 갔어요, 지금. 자, 근데 33만 원일 때 살 걸. 34만 원일 때 살 걸. 35만 원일 때, 36만 원일 때, 37만 원일 때, 38만 원일 때, 39만 원일 때 만 원 단위마다 그 후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써놓은 게 39만 원까지밖에 없는데 그 뒤로도 만 원 단위가 40만 원대 살 걸, 41만 원대 살 걸, 42만 원대 살 걸. 오늘 42만 원일 때 살 걸이에요. 오늘은. 그럼 이것도 이제 43만 원, 4만 원, 5만 원, 만약 50만 원 가면 이제 또 이제 와 이거 42만 원도 싼 거였네. 후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오래전 분들. 무려 이거는 Y2K 아니에요, 이거? 1999년에 2000년대를 바라보고 지금 IT 버블 때 99년 얼마예요, 이거? 지금 차트상에 표현된 거는 82만 4,268원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제 차트에는. 이게 여러 번 수정 주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차트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는데 99년도에 물리신 분들 탈출하나요? 지금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거긴 아직 주가가 높긴 하지만 지금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GST라는 종목. 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날아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또 날아가죠. 자, GST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요. 이것도 IM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 스크러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공정 효율을 개선시키는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이 두 개가 주력입니다. 이 GST가 스크러버랑 칠러가 주력이고 주요 고객사가 다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마이크론, YMTC, CXMT, 하이닉스가 안 보이네요. 자, IM증권연구원이 삼성전자 P4 관련 투자 효과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 9월이 지금 지나기 시작했죠. 이 내년 1분기까지 GST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 하이닉스가 없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주력이잖아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력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회사잖아요. 삼성그룹이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면은 그다음에 장비를 시키겠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집에 이제 식구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면 냉장고를 삽니다. 그게 장비잖아요, 냉장고가. 냉장고를 산 다음에 거기다 많이 넣으려면 선반을 추가로 사요. 그게 부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비 부품을 마련했으니까 소재를 사야 되잖아요. 이제 선반도 있겠다. 냉장고도 잘 돌아가겠다. 그럼 거기다 뭐 넣겠습니까? 계란, 치즈, 양파, 피망 다 집어넣겠죠. 그게 바로 소재예요, 소모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들어가는 게 장비죠. 가격이 세고 높고 부품이 큰, 장비의 규모가 큰 그게 장비죠. 11월 생산 라인 클린룸 공사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장비가 순차적으로 입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지금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테슬라랑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발주가 개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소부장 하지만 움직이는 순서는 장부소라고요. 순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큰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되면은 발주를 하는 게 맨 처음에 장비 공장에다 발주를 하니까 장비가 먼저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미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 업체는 먼저 다 움직였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에 조금 처지지만 결국에 SK 하이닉스 때문에 먼저 갔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GST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의 글이 적어요. 당연하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훨씬 더 활발하고 이 지금 액침 냉각 대장주라고는 했지만 이 조금 개별주에 속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글도 적습니다. 자, 떡상 예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5월 29일에 올리셨어요. 18,730원에 100주를 구매하셨거든요. 이분이 18,000원 정도에 사셨다면 지금 25,550원입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3821원이 최고가거든요. 지금 3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3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가서 거기를 점령하게 된다면 이분은 거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2배 좀 안 되는, 어쨌든 떡상 예언을 하셨는데 뭔가 자기가 샀으니까 바라는 염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맞췄잖아요. 염원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아직 떡상의 의미가 더 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일단 7, 8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기간 외인 너희들 세트야 쌍끌이 매수 중. 왜냐면 기간 외인이 지금 같이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꾸준히 샀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중순부터 지금 9월, 10월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거 지금 1년 내로 따졌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은 이 GST를 꾸준히 샀었던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5,000원 넘어설 때 외국인의 단기 차익 실현을 기관이 엄청나게 크게 받아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기관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렇죠? 개인 투자가 조금 나간 건 좀 아쉽지만 개인 투자들도 그때 오를 때 조금 샀어요. 사기는.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도하긴 했지만 자 어쨌든 간에 25,000원을 넘어섰고요. 3만 원 가까이 가서 만약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모두가 행복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파입니다. 아까 전에 그 평일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평일이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짜. 아주 미묘한 시점에 추석 연휴가 딱 껴서 스탑이 됐죠. 근데 오늘 다행히 3,600선을 돌파하면서 기다리신 보람을 느끼게 특히 국장 투자들에게 더욱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 연상이 기다리고 있다. 연상 연하가 아니고 연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걸 속담식으로 풀어서 오늘 한 줄 매듭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연휴 끝에 길고 긴 연상 온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명절이 남긴 피로, 심리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심리경제 스위치는 오프. 연휴가 끝난 뒤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 피곤하고 허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 그런데 이 명절 후유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비, 생산, 경제 리듬까지 바꿔놓는 심리적인 경제 현상이죠. 그렇다면 명절이 남긴 피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지출 피로, 식은 소비 심리. 명절 뒤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지갑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선물, 식비, 교통비 등으로 몰린 지출이 부담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명절 직후엔 카드 승인액이 급감하고 외식, 쇼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기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지출을 줄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죠. 두 번째, 보상 소비, 감정의 반등선. 며칠 후엔 반대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보상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커피 한 잔, 작은 사치, 계획 없는 쇼핑, 감정의 증폭이 소비의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명절 피로는 이렇게 소비의 리듬을 바꿉니다. 세 번째, 경제로 번지는 번아웃의 그림자. 명절 피로는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휴식 이후의 피로 누적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 활동에도 파급됩니다. 업무 복귀 첫 주엔 집중력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두드러지죠. 심리적 번아웃이 경제적 중단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남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 소비의 리듬, 그리고 회복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경제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마음의 경제학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지만 그 진폭은 어느 통계보다 깊게 현실을 흔듭니다.
코스피가 일주일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반도체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장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대형주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지만요. 중형주와 소형주는 0.5%가량 오르면서 대형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작은데요. 대형주의 상승,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오늘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3,617포인트까지 올려냈는데요. 1.9% 각 약 2%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가량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3,59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의 이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854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보시면요.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0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안에서도 대형주 단의 상승이 지수를 상승 그리고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들어서만 6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3,700억가량, 기관은 2,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200억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만이 약 9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정말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423원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19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차기 수상인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 기조를 펼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돌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호황에 힘입어 전력기기 3사의 해외 수주가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효성중공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영업이익이 53%, LS일렉트릭은 영업이익 8% 상승이 전망되는데요. 북미 전력망 노후화와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 중동에서는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노후 설비 교체 시기까지 맞물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력망의 상당수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구축됐기 때문에 수명을 한참 초과했고요. 유럽도 전력망 설비의 40%가량이 교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3사의 수주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효성중공업은 10조 7천억 원, HD 현대일렉트릭은 9조 1천억 원, LS일렉트릭은 3조 9천억 원으로 장기간의 일감을 확보해낸 상태입니다. 전력기기 업계 관계자는요, 전력기기 교체 주기는 20년에서 30년마다 돌아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밀렸던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AI 데이터 센터 확대 등의 호재로 10년 동안은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I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이 전력 설비까지 슈퍼 사이클을 맞았기 때문에 관련주의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CT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요. 현재 시간 기준 6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3.45%가량 오르고 있고요. 3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4.39%가량 오르고 있고요. 147만 4천 원 부근 지나갑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 측이 히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수출 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히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히토류를 포함하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히토류 연구 자석 재료, 히토류 타겟 소재 등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도 12월 1일부터 수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제 대상에는 사마륨, 디스프로늄, 또 터붑 등의 자성을 높이는 히토류가 포함됐는데요. 이들 원소는 반도체 노광기나 식각기 같은 정밀 장비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국내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넷을 생산 중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이후 유니온 멀티리얼즈 지금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도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4,855원 선 지나갑니다. 노바텍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7.24%가량 오르면서 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동국 RNS 주가도 4.3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395원 선 지나갑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 랠리를 펼치면서 코스피를 사상 처음으로 3,600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시총이 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19조 원까지 넘어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합산액은 무려 88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단기적인 과열 신호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업황 개선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와 DDR5, HBM 고성장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26년에는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목표가 11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HBM 시장 점유율 1위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HBM 매출 비중은 2026년 55%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제시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7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10만 전자를 넘어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까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56만 원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일제히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93,650원 선 지나갑니다. 9만 전자를 공고히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40만 원 선 넘어서며 출발했고 장중한 때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6.95%가량 오르면서 조금은 상승세를 반납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42만 3천 원 선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일본 차기 정권의 아베노믹스 기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러한 원화 약세에도 외인의 매수가 반도체 투톱으로 여전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적인 AI 랠리 흐름 우리 시장을 우상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장은요. 외국인 투심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길고 긴 연휴와 주말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 본격적인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이제 웡이머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탑픽을 또 잘 가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3,600선을 뚫기는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잘 달리고 환율은 약간 불편한 네. 그런 또 희비는 엇갈리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정확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반도체, 불편한 환율.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의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상승 상위,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요것만 합쳐서도 이제 조가 넘거든요. 네네. 그럼 요 5종목을 1조를 사고 그러면 뭔가를 지금 굉장히 덜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오늘 올라가는 아무래도 종목을 또 사네요. 그렇죠. 예. 이 불편한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선호도를 갖고 사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지만 불편한 환율단 어쨌든 환율에 연동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이 선호도가 있는 종목들은 콕 집어서 사고 기계적으로 환율에 연동돼서 우리 증시를 팔고 있고 그리고 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그런 시황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제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연휴 때 봤던 뭐 수많은 그 이제 해외에 그런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뽑아 본다면 미국의 기술주 강세가 있었고요. 일본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 외환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네. 이제 중동 쪽의 긴장 완화 뭐 이런 쪽이 이제 어떤 굵직한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시장만 좀 압축을 해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를 위주로 한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원전과 수소 이런 쪽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 요 정도가 이제 외인 매수 그리고 네이버까지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정확하게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매칭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오롯이 이런 우리의 연휴 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도 뭐 매일 그렇지만 더 정신 없어지는 게 네. 실적 시즌과 맞습니다. 맞물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뭘 좀 봐야 될지 힌트를 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예. 이제 말씀 뭐 서두에 드렸듯이 믿을 구석은 지금 이제 외국 자금들이 이 불편한 환율에서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지금 이 환율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매도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쇄를 지금 시켜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일부 뭐 중동 완화 때문에 이제 방산이 조금 조정받는 부분도 있고 뭐 조선 특히나 이제 기존에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조방원 중에 하나인 조선도 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뭐 그리고 금융도 조금 뭐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쟁 관계인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섹터들의 그런 하락이 조금 가슴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오늘 좀 아픈 쪽은 2차 전지, 철강 뭐 이런 기초 산업 쪽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오늘 시장에 상당히 힌트를 많이 좀 전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을 시황적인 전략을 보신다면 단기에 비중 조정을 해야 될 것들 혹은 길게 끌고 갈 것들을 그래도 좀 추려내는 그런 대략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의 좀 전략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기존의 강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조방원,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 반도체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그 레벨을 넘어서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스를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더 가져갈까요? 반도체 네. 예 저는 지금 뭐 조금 험한 말씀을 드리면 뭐 못 먹어두고 뭐 이런 게 좀 지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사는 건데. 네, 더 사는 거는 이제 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그래요? 것 같은데 네, 네. 한국 증시의 어쨌든 제1 옵션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불편한 환율 속에서 저렇게 조 단위로 담아들이고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20년 넘게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3거래일 동안 저렇게 20%가 넘는 그런 상승을 토한 건 거의 처음 본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네, 20년 동안? 네, 그렇게 본다면 좀 예산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은 지금 딱히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출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재는 속도를 만들어내고 악재가 없는 것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데 악재도 없고 호재가 많기 때문에 방향과 속도가 지금 다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쉴 때 나왔었던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합쳐서 월 한 120만 장 정도의 웨이퍼가 예. 생산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HBM용 D램을 이제 90만 장을 탁 찍어서 우리 생산을 해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수요처, 그러니까는 이건 뭐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자의 지위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시황은 아직까지 꺾일 때까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점 부담감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네. 팔면은 손해 본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 팔면 네. 다시 담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단기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가를 덜어낼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특히나 빅테크들의 이 스탠스를 보면 파산을 할지언정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우리 투자 멈춘다면 네, 그런 순간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지금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여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가정을 했었던 그런 수치가 조금 밀려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대략적으로 한 300조 그리고 삼성전자를 500조 정도로 봤어요.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박스권으로 봤을 땐 PBR 한 1.2배, 그러니까 그 포워드 PBR로 1.2배,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는 PR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를 봤을 때 300조, 삼성은 500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더 상향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업사이드를 시총.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아도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종목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세요. 대신 예. 소부장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 삼성전자 쪽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오늘 좀 첫 강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장비 종목들이죠.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소부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올랐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한 2, 3개월의 박스권을 지금 뚫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나비전은 2, 3개월의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팀장님 분석 투자 전략을 SK 하이닉스를 더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시는 거고 장비단 소부장 섹터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네. 쪽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직업병인지라 추석 연휴에도 막 미국 증시 볼 수밖에 네. 없더라고요. 근데 AI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한쪽으로는 전력 수급 문제가 네. 많이 나왔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향후 뭐랄까 10년간 4배로 증가한다 네, 네. 이런 소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전이 또 네, 부각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나왔습니다. 원전 주도주 흐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8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붙으면서 박스 많이 상단을 튀었어요. 뚫어줬고 그 관련된 건설로 볼 수 있는 삼성물산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와 원전은 속도의 차이이지 방향성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새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첫날이었죠.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BOA에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흔들렸죠. 네,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 저는 결국 그 플러그 파워나 수소 쪽이죠. SMR 쪽은 이건 1, 2년 안에 이렇게 승부가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잔파동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좀 읽어봤는데 업황 사이클이 꺾였단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종목들이 좀 비싸다라는 건데
원래 주도주는 비싼 법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업황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업황이 꺾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못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의 그런 좀 흔들림, 변동성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방향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SMR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유통 주식이 한 15%, 20,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공매도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부족한 게 수주인데 수주 같은 게 한두 개만 나와서 튀기 시작하면 저는 뭐 예전에 나왔었던 2차 전지랑 약간 비슷한 이제 그런 좀 강력한 이제 그런 방향성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이어서 제2 옵션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원전 쪽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인상적이네요. 주도주는 원래 비싼 편이다. 비싸죠. 네, 그게 시장을 끌고 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정말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원하게 좀 뚫어줬잖아요. 추가적인 또 추세 상승 네. 가능한 건가요? 네, 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네, 보더라도 네. 지금 뭐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었던 박스권 상단 7만 원 선을 뭐 이렇게 개인들이 산 게 아니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로 지금 이제 2천억을 넘어섰는데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그 논리죠. 이 불편한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별을 갖고 그거를 선호하면서 사들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게 또 주가가 낮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뭐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의 건설 기술 없이는 미국도 그냥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삼 좀 느끼게 됐고요. 물론 이제 한 3개월간 옆으로 횡보할 때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런 거 날아갈 때 이제 원전을 좀 주로 포트폴리오 담으셨던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습니다만 상반기에 원전만한 이제 그런 상승은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하반기 수주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할 정도의 그런 좀 상승력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지금 원 사이드로 쏠렸던 그런 수급을 그래도 좀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제2 옵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원전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저는 작은 종목들보다는 지표성을 가진 대표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따라가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추격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오늘이 뭐 그냥 환율이 괜찮으면은 이런 생각 더 안 하는데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1,420원 선을 넘어가는데도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딱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네.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환차 손을 입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니까. 상황에서 수천억 단위의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그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데 외국인들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 이유 그게 주도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에서 또 괜찮은 섹터 좀 발굴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예. 지금 뭐 반도체, 뭐 원전,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거 외에 이렇게 뭐 바이오까지 이런 거 외에 좀 논한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우습기도 근데 했는데. 이럴 때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4분기가 제가 이제 오래간 이 이제 업종에 담아 일을 했던 그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4분기는 게임주의 굉장히 성수기, 게임이요? 게임의 네,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과거 한 2, 3년간 대작 신작이 없어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죠. 뭐 옛날 이제 뭐 메타버스 버블 때문에 이제 워낙 또 좀 큰 상승을 좀 보였었다가 그러네, 메타버스. 이제 좀, 네, 제자리로 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대형 게임사들의 이제 신작이 연말 혹은 연초에 어느 정도 이제 스케줄이 좀 잡히고 그 전에 이제 사전 이벤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레일 영상 또 테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관심도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들이 이제 4분기의 성수기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간에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었죠. 과거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PC용 게임이 그 이제 게임드 IP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뭐 엄마 몰래 이제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하던 그 소년들이 이제는 네. 30대, 40대 어느 정도 소비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과금을 하고 그 게임을 다시 즐기면서 게임 회사들이 이제 급성장을 보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뽑기라고 예. 좀 불리는 그런 과금 체제에서 이제 IP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좀 공백이 좀 생겼었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서 게임주 좀 집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지만 게임주도 성장주의 한 섹터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상기드리고 싶다. 이거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의 최대 장점은 탑픽을 잘 골라주신다는 건데 게임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가봐야 될까요? 뭐 누구나 이거를 뭐 거의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를 뭐 가장 큰 탑픽, 가장 큰 이벤트가 닥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이제 11월 19일 날짜까지 딱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 IP죠. 아이온 2를 론칭하면서 이제 리니지 W 위에 정말 대형 신작을 냈고 뭐 30만 원 이상의 그런 그 목표가를 내는 증권사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벤트와 함께 관심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뭐 예전에 100만 원 넘던 종목인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큰 부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툴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데브시스터즈도 그 IP를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느냐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판호, 북미 진출 이런 것들 나온다면 지금 위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민간 신앙 같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지금 7년, 8년째 만들고 있는 펄어비스도 이제 내년에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의 1, 2, 3에 대한 탑픽 선호도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본다면 게임주도 어떤 한 특정한 개별 종목, 특정한 그런 틈새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는 반도체도 좋지만 이렇게 저렴할 때 확보해 두면 나중에 튈 때 수익의 기쁨이 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4분기는 게임주 괜찮다고 하고 NC소프트, 데브시스템즈 그리고 펄어비스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긴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우리 증시 날씨, 지난주에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오늘도 폭염 같은 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이로 인해 반도체 소부장 쪽까지 오늘 온기가 확산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상승 랠리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엔비디아는 트럼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양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과 또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발표에 힘입어 주가가 현재 200달러에 근접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AMD도 오는 2029년까지 오픈AI에 총 6기가와트가 필요한 인공지능 가속기를 공급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 전반이 좋았던 한편 이에 따라 오늘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 협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꼽기도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AMD의 MI350 칩에 HBM3 12단 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MI450에도 삼성전자의 HBM4가 납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대에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맑은 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단초를 마련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이윈 플러스 솔리드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계속 보시면 오늘 히토류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8일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히토류 관련주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는 점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반면 전반적으로 맑은 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와 철강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에 휴전 기대감에 오늘 약세 보이고 있는 점 풀이가 되고 있고 철강주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로봇, 전선, 전력 강하고요. 다음 주는 실적 더 단단하게 채비해서 뵙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